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돈 들어왔다는 기쁨도 잠시 순식간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썼을 리가 없어. 누가 내 카드를 도용한 게 분명해. 범인을 찾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쭉 보는데 이건 내가 샀지. 이건 또 내가 먹었지. 이것도 다 제가 쓴 거였습니다. 범인은 저였어요. 거지 같은 신용카드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로 매달 생활비만큼만 소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의 치명적인 단점, 금리가 말도 안 됨. 푼돈도 이자 높게 쳐주는 통장 어디 없을까? 아이 팀장님 왜 이렇게 옆에서 자꾸 깔짝거려요? 뭐야 생활통장 이자 3%? 이런 꿀정보는 진작에 공유했어야지. 니 혼자 돈 벌고 있었냐? 오늘의 교양만두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이자란 우리가 무언가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의 개념이 생기고 물물거래를 하던 아주 오래전부터 이자는 존재했는데요. 기원전 18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명시된 법정 최고 이자율, 곡식 대출이자는 33%, 은은 20에서 25%로 거의 사채업자 수준이죠. 로마법에도 모든 대출에 대한 연이자율은 8.33% 아래여야 한다고 명시,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자 개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은행인데요. 은행은 실제로 100만 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법니다. 이게 뭔 개소리 아니 창조 경제냐고요? 은행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화폐로 금화를 사용했는데요. 금화는 너무 무겁다 보니 거래하기 불편한 데다가 이거 제 전재산이에요. 도둑놈에게 삥 뜯길 위험도 너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 금세공업자에게 보관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긴 후 작은 종이 보관증을 받았는데요. 종이 쪼가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사람들은 금 대신 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공업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금을 다 찾으러 오진 않겠네. 다른 데다 몰래 빌려주고 대출 이자 떼먹어야겠다. 근데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이 얄미운 꼴을 그냥 두고 보진 않았겠죠. 세공업자는 그들에게 자기가 번 이자를 좀 나눠주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공업자는 더한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이제 사람들은 실물금 대신에 보관증으로 거래하는 상황인데 내가 금화를 실제로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진 아무도 모르잖아? 찐 금화 대신 보관증 형식으로 발급하면 거의 무한정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금은 전체의 10% 내외였기 때문에 세공업자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미친듯이 슈킹해서 떼부자가 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몰려와 금을 다 찾아가 버리면서 세공업자는 파산 엔딩을 맞이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쭉 이어져서 현대 은행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죠. 예전에 금리 5%대의 적금이 떴다고 동네방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가끔 TV를 보다 보면 무려 금리 20%대의 통장 보유자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인 대법치 수준. 한은에 따르면 1965에서 67년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6.4%. 지금처럼 자질구레한 금리 우대 조건 같은 거 없이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였습니다. 이건 1979년에 나온 적금 상품의 광고인데요. 1년 만기는 23.4%, 5년 만기는 무려 30.2%. 후덜덜하죠. 8, 90년대를 거치며 금리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0%대를 유지했습니다. 제가요 그동안 열심히 월급 저축했거든요. 조만간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고요. 온리 저축으로 내 집 마련?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자율이 높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돈이 그만큼 귀해졌다는 뜻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대여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 곳간이 탈탈 털린 우리나라. 연이어 한국 전쟁까지 터지면서 집, 공장, 철도, 도로 등 그나마 남아있던 인프라들도 박살났죠. 다 부서진 거 하나하나 다시 짓고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라고 돈이 있었을 리가 없죠. 그냥 거지였습니다. 하다못해 국민들의 돈이라도 좀 꺼서 재건을 하고 싶었으나 나라는
어렵고 물가는 미친듯이 오른 상태. 국민들도 저축은 개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국민 여러분,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제발 저축 좀 합시다. 저희가 이자도 짱 많이 드릴게요. 금리를 올려서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저축 리즈 시절. 근데 이자만 많이 주고 끝난 건 아니고요.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저축 운동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은행별 지역별로 저축 목표액을 할당했고 전국의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축의 날, 저축의 노래, 저축 홍보 영화, 저축 계몽표어 등 저축을 향한 눈물의 똥꼬쇼를 벌인 결과 1960년대 연평균 2.5%였던 가계 순저축률이 1990년대에는 18.6%까지 상승. 다만 이자율 숫자만 보고 그 시절을 부러워하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이자만큼 높았기 때문에 똔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부자 되는 법 제1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주식이 아니라 알뜰살뜰하게 쓰고 모으기죠. 아주 욕심만 많아서 지 혼자 몰래 좋은 통장 쓰고 있었던 만두 팀장님. 정부 공유 안 해주면 만두 다 터트려버린다. 그렇게 초스피드로 발급받은 K뱅크 생활통장 그리고 마이체크카드. 저는 평소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짜잘한 생활비도 다 파킹통장에 넣어두는데요. 송금하거나 체크카드 쓸 때 매번 돈을 꺼내야 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 통장은 300만 원까지 금리를 연 3%까지 준다고 하니까 정기예금 뺨치는 이자 받으면서 편하게 생활비 쓰기 개꿀임. 게다가 전 잘 까먹어서 각종 카드 혜택을 챙겨줘도 못 받아먹을 때가 많은데요. 생활통장과 연결된 이 마이체크 카드 그냥 무지성으로 써도 캐시백이 막 쌓인다네요. 진짜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오전 8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집을 나섭니다. 회사 셔틀 타는 데까지 버스로 세 정거장쯤 가지고요. 오전 9시 저는 85만 전만이들의 귀염둥이 유튜브 모니터링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12시 영상 조금 봤을 뿐인데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오늘 전매는 햄버거 세트 너로 정했다. 오후 1시 점심 먹자마자 일하는 건 참된 직장인의 도리가 아니죠. 팀장님의 눈을 피해 옷 쇼핑을 합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결제 갈겨. 3시 오늘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왜 이렇게 졸리냐? 아무래도 카페인 수혈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시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신나는 퇴근 시간. 오랜만에 문화생활 좀 하려고 영화 예매도 했고요. 영화에 집중하느라 당 떨어졌으니까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어줄게요. 밤 12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네. 이거 2개 계산. 뭐야 여기서 알바하세요? 팀장님 이 생활통장이랑 마이체크 카드 완전 개꿀이던데요. 평소랑 똑같이 살았는데 벌써 이자랑 캐시백이 짱 많이 쌓였어요. 근데 추추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죠? 이 통장 쓰면 쿠팡 와우 멤버십도 공짜임. 나는 솔직히 쿠팡 때문에 쓴다. 저는 마켓컬리 써서.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